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전하고 요번 연도 입시가 조금은 달라진 건 아시죠?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게 이제 쉽다, 절대평가라는 게 영어를 버린다라는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닌 세상이 됐고, 그리고 영어를 어렸을 때 많이 해놓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 고3이어도 영어를 많은 과목만큼 못하겠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로 들어온 게 맞고, 특히 여름방학 전까지는 영어를 좀 많이 포커스를 좀 두셔야 돼요. 물론 다른 과목보다 more 포커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 버릴 과목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영어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어 국가니까 아무래도 킬러 문항들이 크게 세 개가 있죠. 빈칸 추론하고 순서별로 문장 삽입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제가 순서별은 생략을 하고 빈칸 추론하고 문장 삽입 이것에 대해서만 살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유형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어떤 그 알고리즘이 순서별이나 삽입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앞에 20번 때 대입학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지문 안에서 어떤 topic, 그 다음에 topic 센텐스 안에는 keyword, 그리고 이제 keyword의 paraphrasing, 이 3단계의 논거 방식으로 계속 글을 읽는 거를 평상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근데 이게 영어지만 언어, 국어에도 다 오버래핑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본인이 체화를 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또 그냥 한 문장씩 트랜스레이션 하는데 바쁘느냐, 그거는 각자의 역량인데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결국에는 수능 지문들이 편하게 읽히실 겁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의 첫 번째는 이 3단계로 읽는 거. 네, 두 번째는 빈칸이 우리 보통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그리고 한 3분의 2쯤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답의 근거를 찾는 꿀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빈칸이 앞에 있다는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한 대로 그 빈칸 문장이 탑픽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탑픽을 찾으려면 굳이 수고로는 안 해도 괜찮겠죠. 그 문장이 탑픽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빈칸이 끝에 있다는 건요. 그 빈칸 문장이 이 글의 전체 종합적인 약간 추론적이고 암시 시사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가 뭐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두셔야 돼요. 빈칸이 마지막에 있다고 하면.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은 컨클루전 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일 킬러인데 빈칸이 지문의 3분의 2쯤에 있는 경우예요. 주로 34번이 그렇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수학의 30번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일 킬러 문항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최고 난이도 문제가 주로 여기서 나오는데 그 빈칸 바로 뒤에 있는 쌤이 수업 시간에 그림자 섀도우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바로 뒤에 문장에 답의 근거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 이 우리 PPT의 자료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예시를 제가 좀 빨리빨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빈칸이 앞에 있다고 했을 때 빈칸 문장의 탑픽이 될 확률은 제가 이미 얘기를 드렸고, 자, 여기서 중요한 팁은 빈칸 바로 뒤 문장의 키워드를 이 빈칸 문장과 적극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앞부분의 빈칸처럼 답이 빨리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수동적으로 끝까지 읽어서 답을 맞추려고 하는 준서야. 끝까지 읽어서 답을 맞추는 수동적인 리딩을 좀 버리시고 빈칸이 앞에 있으면 좀 빨리 답을 찾는 요령을, 자,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6평 대비라서 제가 6평 기출을 예를 들었거든요. 2019년도 6평 33번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이 키워드를 포함한 밑줄이 이제 앞부분에 있죠. 여기 보시면 A theorist of the novel can be defined as a genre as a biographical form that came to prominence in the late 18th and the 19th century. 자, 보면 어떤 소설의 이론가들이 흔하게 정리하더라 장르를 소설이라는 장르가 이렇게 정기문스럽다. 그래서 굉장히 저명하다. 다음 같은 시기에 라고 이제 읽어요. 그리고서 이제 빈칸이 뚫려 있고 as a replacement for traditional source of cultural authority. 문화적인 권위에 전통적인 근원의 대체로서 소설이 무슨 역할을 한다 라고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설의 전통적인 형태의 대체로 해서 역할을 물어보구나 라고 다 캐치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 빈칸 바로 뒤에 문장이 있는 문장이거든요. 이 뒤에 문장부터가 다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적극 빨리 끌어오는 연습을 하는 얘기입니다. 빈칸이 앞에 있을 때는.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 너 나하고 한 예시가 되죠. 어떤 소설이 있는데 Girls라는 사람, 루카스라는 사람이 argue 주장하기로
소설이라는 것이 뭔가 추구한다. By giving form, 형태를 줌으로써 자, to uncover and construct the considered relative life in the interlies life story of its heroes. 뭔가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구축해간다. 숨겨진 어떤 전체를 인생에. 근데 어떤 형태냐면 영웅들의 interiorize, 내면화된 삶의 형태로 얘기한다고 바로 뒷문장에 벌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소설의 기능에 했던 메인 역할은 interiorize라는 이 키워드로 이게 뭔가 오버래핑이 된다는 거죠. 이해갔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답을 보면 1번이었는데 to establish the individual character. 이 individual라는 게 interiorize 키워드의 그대로 paraphras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이 앞에 있을 땐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다. 그 뒤에 문장보다 답에 든 거를 잡으면 된다. 조금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빈칸이 3분의 2에 뚫려 있을 경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유평 문제인데 난이도가 이제 높은 거고 오답률도 굉장히 높았던 문항이에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앞부분하고 제가 중약을 하고 중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노출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아침 시간에 자 혹시 지금 졸릴 수도 있을까 봐 제가 한 얘기만 할까요? 왜 제가 이 시간 아침에 잡았냐면 원래 되게 성공한 사람들의 중요한 미팅 언제 하신지 아세요? 엄청 아침이에요. 엄청 아침입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중요한 줌 미팅이 2주에 한 번씩 있는데 몇 시에 하냐면 일요일 날 하고요. 아침 7시에 줌에서 만나요. 아침 7시. 그럼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 마시고 세수하고 딱 준비해 놓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공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침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을 배려해서 7시를 잡지는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10시 조금 넘은 이 시간에 졸고 있다. 이건 안 될 거죠. 그죠? 이 시간에 온 만큼 뭔가를 받아가시려면 일단 정신 정확하게 차리시고 집중하시기를. 자, 3분의 2에 있는 걸 살짝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Not all girdlers alike. 모두 황금률이 다 같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wo kinds emerge over time. 이 두 가지의 골든 룰이 시간이 지나면서 등장을 했다. 그래서 negative version, 부정적인 것은 뭐 지시하더라, 뭐 참아라, 뭐 이런 절제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positive version은 encourage intervention, 어떤 개입을 적극 권고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positive, negative version들이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쭉쭉 시종일관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빈칸 있는 문장에 예수로 시작을 해요. 예시 문장 앞에 있으면 그러다라는 건 기분 아시죠? 그렇죠? 예시 문장 앞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러나 why these golden rules encourage agent to care for another. 이 두 가지 골든 룰이 어찌 보면 공통분모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걸 격려하는 것 같지만 그랬지만 이 골든 룰들은 이렇더라. 그러면 이 3분의 2쯤에 뚫려있는 이 빈칸에서는 지금껏 얘기했던 두 가지 골든 룰 이야기에서 약간 새로운 알파 아이디어, 추가되는 아이디어를 물어볼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럴 때 이 빈칸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답의 근거를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뒤에 문장이 이게 있었거든요. The purpose for displacement of person away from the ego. 자기 자아로부터의 어떤 관심사를 일부러 옮겨놨어요. 일부러 옮겨놨다는 건 care for other, 이거하고 paraphrasing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접속 부사가 여기서 예의 역할을 중첩을 합니다. 얘가 nonetheless는 오케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remain 남아있더라. partly 부분적으로 self-referential 자기 지칭적인 요소가 조금은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 아이디어가 빈칸에서 말할 키워드의 결정적 답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그냥 답을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진짜 답을 보시면 답이 4번이었는데 Do not require abandoning 버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버리는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이 글하고 연결해보면 remain이라는 동사의 paraphrase 정도밖에 아닙니다. 버리는 걸 요구하지 않는 얘기는 remain 남아있더라. self-referential 어떻게? self-concern 자기 스스로 지칭적인 자기 스스로의 관심 요소가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랬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관심사가 일단은 1순위예요. 자기 지칭적인 요소를 이렇게 paraphrase 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빈칸 추론이 게 생각보다 절대 어렵지가 않고 답에 근거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보느냐 아니면 수동적인 그냥 해석만 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좀 이게 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